학창 시절에 독해 문제집하고 애증의 관계에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영어 잘하려면 독해 문제집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독해 문제집이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우리와 독해 문제집 간의 애증의 관계를 요즘 학생들은 모르고 잘할 가능성이 꽤나 커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해 문제집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AI가 만들어줄 거라서. 요즘 챗GPT가 굉장히 핫한 거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 AI가 제가 하는 일을 대체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내 밥줄이 끊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 AI가 영어 학습에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했던 많은 연구들 중에서 이 AI가 영어 독해집을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지문을 요약하는 거, 단어장 만드는 거, 단어 시험 만드는 거, 그리고 comprehension 퀴즈 만드는 것까지 어떻게 AI에게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물들의 수준은 어떤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모든 과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분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은 단어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입력하는 이 프롬프트를 활용하시면 비슷한 결과물을 여러분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문이 있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Can you pick 10 words from the text below that are worth studying for 하고 난이도에 맞는 수준에 맞는 학년이나 나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해서 뭐 for a 10-year-old student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줘볼게요. 그리고는 그 밑에다가 내가 고른 텍스트 자체를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조금 어려운 지문을 주고 싶어서 영국에 있는 아마존에서의 그 근로자들이 파업을 한 내용의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잘 단어를 뽑아줄 것인지 확인해 볼게요. 기다려 봅니다. 두근두근하죠? Warehouse, fulfillment, protesting, inflation, minimum wage, economy, spokesperson, benefits, union, bargaining이라고 단어를 꼽아줬네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는 완성이 된 거죠. 먼저 단어를 뽑았으니 이것에 대해서 단어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 다음 프롬프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Can you give me the definitions of the words you picked above? 라고 쳐볼게요. 1. Warehouse. A large building where raw materials or manufactured goods are stored before being exported or distributed for sale. 와, 이게 뭐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영영사전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 AI가 선생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우리 조금 이따 또 논의를 해보겠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곧 해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볼 일은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이 단어들의 뜻을 우리가 쭉 받아봤죠. 굉장히 정확하게 모든 설명들을 해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걸 영어로 설명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그 뜻을 영어로 설명해주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한글로 달라고 요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Can you give me the definitions above in Korean? 이라고 물어보면 포맷까지도 살짝 바뀌네요. 창고라고 적어주고 그리고 영어 단어 warehouse 준 다음에 그 warehouse란 단어의 어떤 그 설명을 뜻을 우리말로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3번 시도를 해봤는데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10번째의 단어까지의 definitions를 계속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여지는 이 정도로도 사실 상당히 준수한 답을 주기는 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의 측면에서 요건 이제 실험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단어 시험을 볼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 달라고 할게요. Can you make me vocabulary multiple choice questions for the words you picked above?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give me 4 options and an answer as well. 이렇게 명령문 넣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What does the term warehouse refer to? 하고 보기가 4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기도 볼까요? A. A large vehicle for transporting goods.
B. A large building for storing goods before distribution. C. A small shop that sells a variety of products. D. A type of wooden container for storing food. 정답은 B였답니다. 문제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역시나 이것도 서버에 과부하가 있는지 10번 문제까지 안 만들고 6번 문제까지만 만들어서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문제들을 봤을 때 문제의 수준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걸 테스트 해봤을 때 살짝 충격이기는 했습니다. 수준이 뭐 100점 만점까지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굉장히 준수한 수준의 문제들을 너무나 빨리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정말로 선생님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자,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컴프레hension 퀴즈를 이 친구가 또 만들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Can you make me comprehension questions from the text above? What event prompted the Amazon workers at a warehouse in central England to go on strike? A. A change in warehouse management. B. A 5% pay increase that is below the rise in the cost of living. C. A change in working hours. D. A reduction in employee benefits. Answer B라고 적혀 있죠. 와, 이것도 문제가 나쁘지 않네요. 계속 한번 만드는 거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엔 아예 문제를 5개 만들고서는 멈춰버렸네요. 여기까지만 보고선 평가를 한번 해보겠는데,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그리고 뭐 5번 문제까지도 어떻게 말하자면 디테일 퀘스천에 가깝습니다. 지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한두 문장 사이에 적혀있는 특정한 숫자라든지 특정한 단어 정도만 잘 캐치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지금 여기 주어지기는 했죠. 사실 앞에 있었던 어떤 그 단어장이라든지 단어 시험을 위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스의 만큼의 완성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가볍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래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놀라운 점이 있다라고 평가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서머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Can you summarize the original text so that a third grade student can understand without difficulty라고 텍스트를 줘보겠습니다. 원어민 기준이겠지만 3학년의 학생이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요약해 볼 수 있겠냐라고 제가 물어본 거죠.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는요 441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꽤 긴 글이었어요. 그리고 플래시 스코어가 48점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문장마다의 단어가 쓰인 그 평균 수치도 22였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문장에 22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문장들이 상당히 길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제가 요약을 해달라 그랬잖아요. 이 요약이 된 텍스트는 단어가 77단어가 됐습니다. 거의 뭐 과장 조금 붙여서 6분의 1 정도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래시 스코어도 74점으로 굉장히나 높아졌어요. 플래시 스코어가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쉬워졌다는 뜻이거든요. 많이 쉬워졌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대신에 한 문장 안에서 쓰인 단어의 개수는 여전히 19.3으로 꽤 길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조금 더 짧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제가 물어보도록 할게요. If there are any sentence that consists of more than 10 words, can you break it into 2 sentences? 라고 물어보면 단어 수는 거의 동일하죠. 76단어인데
문장에 평균적으로 11단어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 스코어도 74점에서 82점으로 더 높아진 것을, 전반적인 지문 자체가 더 쉬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한 것과 같이 지문을 요약하고 단어장을 만들고 단어 문제를 만들고 컴프레hen션 퀴즈를 만드는 요 능력에 대한 제 평가와 함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도 제가 짚었던 것처럼 모든 문제들이 언제나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컴프레hen션 퀴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디테일에만 초점을 맞춘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문의 전반적인 이해를 요한다기보다는 그냥 몇몇 문장에서의 몇몇 단어 정도만 잘 캐치를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더 많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슈이기는 하나, 그것 자체가 많은 공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그런 공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지금 이걸 AI한테 부탁하고 있는 게 맞나? 차라리 이 시간이면 내가 하나 만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뻗치게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AI가 현재 수준에서 훌륭하지만 훌륭하지 않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는 아쉬운 점을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이거는 뭐 챗GPT의 한계일 뿐 AI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이거를 아이들에게 학습시키려면 사실 추가 공력이 또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워드로 옮긴 다음에 포맷 잘 맞춰서 문서 작성하고 인쇄해서 풀게끔 하고 그걸 내가 가져와서 다시 채점하고 등등의 추가적인 공력은 여전히나 필요로 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이렇게나 좋은 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또 직접 해야 되네라는 게으른 마음이 든다는 점에서 제가 짚어볼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어떤 그 욕심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실 만한 얘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 얘기까지 짚어보면서 이번 영상 제가 굉장히 짧게 챗GPT가 영어 학습에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의 것 중에서 독해집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에서 뭐 제가 단점을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먼저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훌륭해서 저도 계속 테스트하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인 것 같아요. 정말로 머지않아서 이런 지문을 보고 문제를 내고 단어장을 만들고 단어 퀴즈를 내는 이런 일은 내가 하지 않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챗GPT의 이런 기능들은 많은 학교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원 원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AI가 영어 학습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잘하게 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많은 내용 지금 우리 영수당 TV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이 채널에서 다룰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 계시면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